자, 이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나씩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캔들은 요즘 유행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래량보다 훨씬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는 캔들입니다. 이 캔들은 이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한 역사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 시장에서 널린 많은 정보 중에 나를 속이지 않는 유일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캔들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은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번 영상에서 완벽하게 캔들을 이해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제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1날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일 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시간 봉을 켜게 되면 여기 위에 1시간 봉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시간 캔들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시간 봉으로 이 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여기서 초록색 부분이 양봉이라고 부르고 빨간색 부분이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양봉의 경우는 시가가 종가보다 낮을 때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시가라는 것은 시작하는 가격이고 종가라는 것은 끝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여기 캔들을 보니까 6시라고 써여 있죠. 6시부터 이 캔들이 시작돼서 시가의 가격은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1시간 동안 이 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으로 7시가 되기 전에 그때 가격이 여기였다.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가격을 끝냈기 때문에 시가가 종가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봉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7시에는 여기서 가격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8시가 되기 전이었겠죠. 여기 커서를 올려보면 하단에 7시,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이 8시니까 8시가 되기 전인 이 시점에서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고, 그래서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꼬리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가장 밑에 있는 꼬리를 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꼬리를 고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가장 밑에 있는 가격에 대한 명칭을 저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 시작하는 가격을 시가, 그리고 끝나는 가격을 종가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있는 가격을 고가라고 부릅니다. 양봉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고가, 그리고 종가, 시가, 시가와 종가를 색칠을 하고 나머지를 꼬리로 이어서 이렇게 양봉 캔들이 완성됩니다. 음봉은 이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움직임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볼게요. 여기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처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차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좀 자주 모니터링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렸고 그 다음 시작을 해서 1시간 동안 거래를 해보니까 가격을 더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봉까지만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강한 상승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캔들 내에서 눌림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눌림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 캔들로 봤을 때는 큰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저가와 고가 내에서 가격이 그 다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움직임을 또 보여준 후에 이 신호가 좋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음봉이 발생했죠. 이렇게 음봉을 보니까 여기서 양봉에서 종가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시가가 시작됐는데 꼬리가 위에 이만큼 달리고 완전 눌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직전의 캔들에 대해서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지금 충분히 다 움직이면서 이 양봉의 캔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강하게 올렸었는데 이거를 상승했음에도 다시 내려서 결국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캔들을 마감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캔들을 보고 강하게 상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보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플러스 1이 됐었는데 다시 음봉이 뜨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냥 0이 된 상태다, 이렇게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은 왜 일어날까요? 여기서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죠. 크게 거래를 해온 이 구간만큼은 안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음봉을 다시 크게 만들면서 추세를 0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이후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게 일반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 이 캔들에 대한 범위를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 구간을 깨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보면 처음에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걸 다시 생각할 수 없도록 그대로 되돌림에 따라서 추세를 1 증가시켰으나 다시 추세를 1 감소시켜 0이 된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다면 이거는 정말 상승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 거래를 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보거나 매수 관점을 보고 싶더라도 이런 저점을 깨질 생각을 충분히 열어두고 이런 아래에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다음 전략으로 이어져야겠죠. 이렇게 캔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가장 차트를 보는데 기초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캔들을 통해서 이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